안녕하십니까. 수원박물관 서예교실 한글 서예 강의를 맡은 청향 이은숙입니다. 지금부터 한글 서예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글 서예 하면은 훈민정음부터 시작하는데, 훈민정음은 우리가 시대별로 나눠봤을 때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는데, 전기에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명종까지를 전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기는 선조부터 숙종까지를 중기로 나누고요. 또 후기는 영조 이후를 후기라고 합니다. 영조 이후. 세 분류로 나누는데, 여기에서 전기에서는 우리가 훈민정음 창제하고 나서 목판본이나 예를 들어서 활자본을 해서 우리 그 한글 서예를 만들면서 백성들한테 널리 보급을 하기 위해서 그 목판본이나 활자본을 찍어서 널리 보급을 하는 데 힘을 썼지, 우리가 붓글씨나 이런 거를 쓰는 거는 아예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기는 그야말로 그냥 한문의 전서나 예서의 필법을 따라서 썼고요. 중기에는 조형미와 예술적 추구는 이루지 못했고 이제 궁체가 시작합니다. 이제 후기에는 영조 이후를 후기라고 합니다. 이제 조형미와 정형성을 띄운 궁체의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다. 민체는 서민들이 그 소설을 베껴 쓰거나 나름대로의 글씨를 썼기 때문에 자유분방하고 작품을 쓸 때 창작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자료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민체가 여러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도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예를 쓰려면 도구가 필요한데요. 지필무견이라는 우리 문방사우를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종이지, 종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필은 붓을 얘기하는 거죠. 붓필. 그다음에 묵은 먹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벼루, 연은 벼루를 얘기하고요. 우리가 붓을 쥐고서 글씨를 쓸 때 이제 지필법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붓을 한글 쓸 때는 붓을 우리가 다양하게 여러 각도로 쓰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글씨를 쓸 때 한글 붓으로 쓰는 좀 큰 붓인데 16mm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16mm에서 14mm를 쓰는 것이 초보에 처음 할 때는 적당한 크기라고 봅니다. 붓이 크면 클수록 운전하기가 어려워서 글씨 쓰기는 어려우나, 나중에 작품 쓸 때는 그 작은 글씨부터 큰 글씨까지 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붓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장점으로 쓸 수 있습니다. 붓을 짚는 법은 붓의 크기의 길이만큼 해서 엄지손을 쥐고서 여기 두 손가락으로 쥐면서 이렇게 쌍구법이라 그러죠. 중간 붓을 쓸 때는 쌍구법을 쓰거든요. 쌍구법으로 붓을 쥐면서, 붓은 언제든지 수직으로 내리고, 지면은 우리가 앉아서 쓸 때 지면과 평행이 되게끔 팔 뒤꿈치가 바깥으로 나가게끔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지필법입니다. 우리가 글씨를 잘 쓰려면은 가장 큰 틀에서 봤을 때 기운생동한 글씨를 잘 쓴 글씨라고 봅니다. 기운생동한 글씨는 어떤 글씨냐? 우리 인체의 이론을 둔 근골혈육이라는 인체의 이론을 뒀습니다. 그러면 근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로 보면은 근력이죠, 근력. 골은 그야말로 뼈를 얘기하는 거고요. 혈, 먹물의 조화를 혈이라고 합니다. 먹물의 조화. 육은 살, 우리 인체에도 살이죠, 살. 이쪽은 우리 인체를 얘기한 거고요. 지금 붓글씨는 어떤 현상으로 다가가냐면, 근력은 힘이에요, 힘. 그럼 뼈는 우리 중봉을 얘기해요. 글씨에서는 가장 중요한 중봉이 있죠. 그다음에 혈은 우리가 먹물 쓸 때, 여기에서는 우리 인체에서는 피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먹물의 조화를 우리 글씨 쓸 때는 먹물 농도나 이런 거, 먹물 색깔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그러면 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60에
50kg가 적당한 사람의 그 미의 기준이다 생각하면은 우리가 붓글씨에도 적당한 굵기와 이런 것을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붓글씨의 굵기는 뭘로 정하느냐? 붓의 굵기로 정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필을 썼는데 이렇게 굵은 획이 나올 수는 없죠. 세필은 아주 가늘게 나올 수 있는 거고 이 굵은 붓은 굵게 나올 수 있어서 붓에 따라서 살의 굵기를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붓은 가늘게, 큰 붓은 굵게 쓰여지는 것이 우리 인체 이론을 둔 근골혈류. 우리 인체에서도 빠져서는 안 되는 4개의 기준이 있지만 글씨에서도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기운 생동한 글씨를 쓰기 위한 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입체감 있게 쓴다는 것은 우리가 꼭 중봉을 의미하게 되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실기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붓을 잡는 것은 이 길이만큼 이렇게 쥔 다음에 쌍구법으로 붓을 쥐고 수직으로 세우면서 여기 지면과 나란히 됐을 때 나란히 되면서 내가 쓰면서 자꾸 힘들어서 붓을 이렇게 자기 팔뒤꿈치를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려긋기가 자꾸 안으로 들어오니까 붓은 최대한 내 팔과 멀리 있는 거를 이제 그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쓰면서 멀리 들어서 그러면 여깁을 해서 붓을 들어서 붓끝이 중앙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는 여깁, 반대로 들어갔다는 소리거든요. 여깁. 그 다음에 중봉. 중봉이라는 것은 여태 우리가 아까 뼈를 얘기했었지요. 뼈의 중봉의 의미가 있죠. 가장 중요한, 우리 몸에서도 중요한 뼈. 중봉. 그래서 글씨 쓸 때 누구나가 얘기하는 것은 중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봉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는 여기입해서 회봉. 회봉이라는 것은 붓굿을 간 자리에서 걷어들이면서 붓을 세워주는 의미를 회봉이라고 합니다. 회봉은 붓을 세워줘야지. 갈 때는 행필을 하면서 갈 때는 이미 붓이 누워져서 갔는데 여기에서 붓을 그냥 들었을 때는 이게 붓이 휘어져 있죠. 휘어져 있을 때는 이 붓을 다음을 연장해서 쓸 때는 꺾여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붓을 다시 다듬어서 써야 되는 현상인데 이럴 때 여기서 회봉이라는 의미는 붓을 걷어들이면서 다음 획을 그대로 쓸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봉, 여깁, 회봉. 그런데 여기서요, 가장 중요한 꿀팁 하나. 여깁을 했는데 여깁하자마자 뒤돌아서서 세워서 그냥 가면은 획이 여깁이라는 의미는 뭐냐? 반대로 붓을 들어갔다가 뒤집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뒤집어서 나올 때 들어갔다가 뒤집어 나올 때 붓이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여기에서 과봉이라는 것을 한번 잡아줍니다. 과봉. 과봉은 뭐냐면 쌀과자. 보자기에다가 물건을 놓고 이렇게 싸는 것을 갖다 과봉이 싼다 그랬죠. 그래서 보자기 쌀과자를 해서 이 봉이라는 것은 이 끄트머리를 봉이라고 그랬는데 보자기 같이 이 흐트러진 붓털을 이렇게 모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과봉을 반드시 해줘야지 우리는 입체감이 있는 글씨를 써서 기운생동한 글씨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봉은 반드시 우리 중봉을 쓰기 위한 전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봉이라는 것이 여기만 쓰이는 게 아니고 면을 바꿀 때는 항상 과봉이 필요하죠. 그래서 과봉을 어디에서든지 빠지면 우리는 입체감이 있는 중봉의 글씨를 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붓을 이렇게 수직으로 잡고 이제 여깁 들어갈 때는 붓이 흐트러져서 들어갔어요. 굵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아주면서 과봉을 잡았어요. 뒤로 제끼면서 붓굿이 중앙으로 가는 것이 보일 거예요. 온 그 자리를 향해서 붓을 모아서 떼었더니 붓은 세워져 있어요. 이것이 다음 획을 하기 위한 전 작업이죠. 그래서 여기 과봉, 중봉이 됐을 때 그대로 밀고 나갔을 때 여기까지가
중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판본체에서는 원필과 그 편필이 있는데, 원필이 뭐냐면 지금 쓴 것이 이게 원필이에요. 원으로 둥그렇게 쳤다가 과봉 잡아주고 중봉으로 가서 여기서도 머물렀다가 모아서 띄워준 거. 이쪽도 둥글고 이쪽도 둥글기 때문에 여기를 원필이라고 합니다. 그럼 방필은 뭐냐면 그거하고 좀 반대되는 말이지요. 모가 났다는 거죠. 방필은 그야말로 모방자를 써서 방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뾰족하게 세워서 뾰족하게 끝나는 거. 요걸 방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필은 어디에서, 우리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요 원필로 시작을 해서 그 시기, 같은 시기지만 방필도 같이 썼어요. 그 훈민정음 원본에는 방필로 시작을 해서 그 시기에, 같은 시기에 용비어천가는 이렇게 방필로 쓰여졌다는 거. 그래서 원필, 방필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판본체를 쓸 때 원필과 지금은 그 뚜렷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원필, 방필을 함께 섞어서 지금은 이제 작품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옆으로 긋기를 이렇게 했다면, 내려긋기는 같은 방법인데 옆으로 걷다면 이건 내려긋기로 역입을 했을 때 둥그렇게 쳤어요. 이게 원필이지요. 붓을 모으면서 과봉을 잡았다리죠. 과봉. 그 다음에 붓을 중앙으로 내려오는 걸 갖다 중봉. 온 그 자리를 향해서 붓을 뗐더니 또 붓이 세워졌어요. 이거를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한 붓을 세워준다는 것이 우리는 회봉의 의미를 그렇게 뒀어요. 그래서 붓을 항상 세워야지 붓을 우리는 먹물이 있는 한은 계속 이 붓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찍어서 또 쓰고 한 번 찍어서 쓰면은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글씨는 그리는 게 아니고 쓰는 게 글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붓을 찍어서는 우리가 한 문장을 쓴다든가 한 단어가 끝난다든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회봉을 안 했다. 그랬을 때는 붓이 구부러져 있을 때 늘 여기서 피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한 획 쓰고 또 찍고 한 획 쓰고 또 찍고 이러면은 글씨는 또박또박 잘 쓸 수 있으나 글씨의 흐름이나 맥은 여기서 찾아보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큰 붓을 쓰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붓은 먹물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봉, 아주 중요한 거죠. 다음 획을 하기 위한 작업. 그래서 회봉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둥글고 해서 원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한글은 궁체나 판본체나 기초는 아주 그 한문만큼 많지는 않아요. 몇 가지 없는데, 여기서 내려긋기, 옆으로 긋기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 기본의 9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0%를 어떻게 차지하고 있나? 우리가 중요한 이제 기역, 그다음에 옆으로 긋기를 하는 거예요. 옆으로 긋기, 여기 붓을 세워서 가봉 잡아주고 여기서 꺾어주는데 여기에 과봉이 또 들어가죠. 붓을 세운 다음에 회봉. 여기에서 과봉을 안 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우리가 가봉을 안 하고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냥 오면은 90도로 꺾어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가 문제냐면 요거는 입체감이 나지만 여기에서는 평면감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기운 생동한 글씨를 쓴다고 했는데, 여기서 평면감이 난다는 거는 기운 생동한 중봉은 했지만은 여기서 붓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운 생동한 글씨를 쓸 수가 없지요. 기역을 할 때는 항상 여기서 과봉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과봉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니은을 한번 써보겠게요. 니은은 내려긋기죠. 여기 과봉 내려긋기 딱 세워주는 거. 과봉을 잡아준 거예요. 그 다음에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끝에 와서 회봉. 그러면 가장 중요한 여기 면을 바꿀 때 과봉. 그래서 글씨를 쓸 때는 우리가 붓이 이렇게 됐다고 보면은 4면, 8면
이렇게 붓을 보거든요. 그러면 붓이 이렇게 둥그럴 때는 이 팔면 둥그런 거를 다 사용을 해야 돼요. 어느 한쪽만 사용하면은 입체감이 있는 글씨를 쓸 수가 없어요. 이 과봉을 잡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붓을 다 360도를 다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90도의 각을 잡아줬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90도만큼 내려와서 여기서 가방 잡아주고 이쪽으로 간 것을 90도. 그럼 360도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글씨의 이응이 360도죠. 그럼 이응할 때는 가서 들어주고 가서 들어주고, 이 들어준다는 것은 가봉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주고 들어주고 들어주면서 계속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예쁘게 안 됐지요. 예쁘게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예쁘게 안 된다 그래서 요거를 과봉을 안 잡아주고 그냥 예쁘게만 한번 해볼게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비교되는데 이거는 이쁘지는 않아도 이거는 아주 예쁘지만 요거는 힘이 빠져 있답니다. 힘이 빠져 보이고 이거는 힘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배울 때는 이렇게 각이 지더라도 이런 면들을 과봉을 잡아주면서 가면서 끌고 가면은 중봉으로 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예쁘게 한다고 붓을 이렇게 돌려서 한다든가 이러면은 글씨에서는 아주 힘없는 글씨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배울 때는 밉지만 이거 각이 세워지더라도 나중에는 붓을 세워서 그 각이 없어지게 갈 수가 있는 글씨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쁘지 않아도 처음에는 이렇게 쓰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응까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기본은 기역, 니은, 시옷, 이응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응까지 해봤지만 이제 시옷은 뭐냐면 옆으로 긋기, 내려 긋기를 한데 합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방향만 다르게. 여기 회봉, 여기 회봉. 이렇게 해서 판본체의 기본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기본 시옷까지 했고요. 다음 2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